암행어사 박문수는 판수 관찰사 같은 관직도 가졌는데, 자, 그러면 이제 박문수의 재미난 이제 일대기를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가 허름한 옷을 입고, 옷을 삐까뻔쩍하게 입고 다니면 바로 눈치채잖아요. 탐관오리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허름하게 옷을 입고 이제 김사과처럼 낡은 갓을 쓰고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는데, 어느 날 밤이 깊어가지고 산골 마을의 외딴 집에 들어섰어요. 들어섰는데 밖에는 비가 부실부실 오고 날씨도 춥고 해서 하룻밤 좀 쉬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을 싹 들여다보니까 이 집이 몰락한 양반의 가문임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게를 가든 어느 집을 가든 야, 이 집 잘 되겠네, 술술 풀리겠네, 이래 느낄 수가 있고, 또 어느 집을 가든 어느 가게를 가든 야, 이 집 안 되겠네 하는 건 우리가 직감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강남 보각사 오니까 야, 강남 보각사 신도들도 소원성취도 많이 하고 술술 풀리니까 잘 되겠네 느끼잖아요. 집안을 딱 내다보니까 밤이 깊어 놓으니까 이리 오너라 이래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하룻밤 쉬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집안을 잘 쳐다보니까 두 모녀가, 어머님은 한 60대 초반 정도 됐고 딸이 이제 한 20살 정도 됐는데, 두 모녀가 정화수를 한 그릇 떠놓고 이제 관세음보살을 찾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하면서 정말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행어사 박문수가 이 모습이 너무나 갸륵하고 보기 좋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고 있다가 기도가 끝나자 이제 박문수가 하룻밤 묵을 수가 없겠습니까? 제가 지나가는 가격이니까 하룻밤 좀 재워주실 부탁드립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날씨도 춥고 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때마침 저희 집에 조그만 방이 있는데, 허름한 방이지만은 그래도 비 정도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도 박문수가 이제 허름한 방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비 오고 추운 바깥보다 훨씬 낫잖아요. 하루 종일 굶었더라. 배에서는 꼬르륵꼬르륵 쪼르륵쪼르륵 나는 거예요. 그래서 20살 된 아리따운 처자가 저 나으리 혹시 배가 고픈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벽 1시쯤 들어가는데 그 집에 내 배고프니까 밥 줘서 그 말 못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배 안 고픕니다. 배 안 고프니까 저는 비만 피하고 하룻밤만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배에서 그르륵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제 아리따운 그 처자, 20살 된 처자가 보니까 배가 많이 고프시네요 하면서, 어머니 혹시 우리 집에 쌀 있나요? 그러니까 쌀 없지. 열흘 있다가 너희 아버지 제사 지낼 쌀밖에 없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 지금 살아있는 분이 저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는데 열흘의 아버지 제사는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선에 저분한테부터 따뜻하게 공양 한 끼 대접하고 열흘의 아버지 제사 지내는 건 열흘에 걱정하지요. 뭔가 좋은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다니는 절에 스님께서도 항상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그래, 그러면 저분께 우리가 너가 아버지 제사 지낼 쌀을 해가지고 드리자. 집에는 김치 한 조각 없었어요. 김치, 닭강은 아니죠. 그래서 김치 시래 있고 한 조각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정성껏 지었는데 정말 밥을 한 그릇 하고 뭐라 드냐 간장 한 종지 그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하루만 굶어 보세요. 예. 일주일만 굶으세요. 일주일만 굶으면 자식이 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먹어야지. 그래서 하루 종일 굶은 터라 간장하고 김이 모락노란 밥하고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암행사 이 박문수가 감동했을 거 아닙니까? 이 다 쓰러져가는 몰락한 양반의 집안에 필시 어떤 슬픈 사연이 있을 거다. 내가 암행어사로서 이 집을 도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절로 났어요. 그래가 잠이 들라 할 때 웬 남자가 뛰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행어사 박문수가 자다가 벌떡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이 집에 어머니하고 딸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살 된 딸의 오빠, 한 25살 정도 된 오빠가 이제 집으로 온 거예요. 그 오빠가 어머니, 동생아 하면서 이제 좀 신나는 목소리로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오빠의 말을 들어본 적선 내일 이제 큰 잔치가 있는 진사댁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해주고 와서 이제 먹을 걸 많이 얻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딸이 먼저 이야기하기를 엄마 우리가 자비스럽게 베푸니까 이렇게 먹을 것이 또 오빠를 통해 또 들어오네 하면서 우리 다니는 절에 스님 말씀이 맞나 봐 엄마 열심히 기도하고 베푸면 복을 받나 봐 이렇게 이제 서로 위로하면서 있는데 박문수가 뭐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들이랑 여동생이랑 엄마랑 있는 그 방을 똑똑 두들겨 가지고 저 밤은 깊었습니다만 무슨 필시 슬픈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한번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암행어사 박문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 아들로부터 기가 막힌 가정사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원래 이 집안은 정말 뼈대가 있는 양반 가문 집이었는데 15년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일 잔치를 치르시는 진사댁 어르신은 바로 절친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정말로 친했던 친구의 양반집 진사댁의 잔치집에 하루 종일 도와주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그 진사 어르신하고는 젊은 시절부터 너무너무 친한 형제보다 친한 친구였는데 나중에 결혼해가 애를 낳아서 만약에 집안에 각각 아들과 딸을 놓을 때는 서로 결혼시켜서 사도를 맺자. 이제 그 정도로 약속을 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딸이 예쁜 딸이 5살이었고 그 이야기를 하는 아들이 오빠 되는 아들이 10살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5살 된 딸하고 그 진사댁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래서 아버지 집안의 이 아들과 그리고 진사댁의 딸하고 이제 결혼시키려고 이야기도 다 돼갖고 정해져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양반의 가세가 기울어지니까 그 진사댁에 이제 딸도 22살로 이쁘게 컸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신 이 집안에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아버지하고는 그렇게 약속이 돼 있었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약속이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그 진사댁에서 이제 내일 또 좋은 양반집으로 그 딸을 시집 보내려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멘에서 박문수가 이 이야기를 딱 듣더만, 야, 집안이 몰락하고 양반의 가문이 몰락하니까 진사댁에서도, 친구 댁에서도 이렇게 배신 아닌 배신을 하는구나. 그래서 아멘에서 박문수가 지혜와 인간적인 면이 많은 터라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보시오, 젊은이, 내랑 지금 그 진사댁에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내일 그 딸이 다른 좋은 양반집에 결혼하기로 돼 있는 그 집안으로 바로 그냥 새벽 2시에 쳐들어간 거예요. 쳐들어가니까 그 진사댁 어른이 그 친구의 아들, 몰락한 양반집의 친구의 아들을 보고 새벽 2시에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과 쳐들어오니까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자네 아까 떡이랑 먹을 거 내가 한 보따리 줬지 않나? 근데 무슨 새벽 2시에 지금 왜 이렇게 오는 거야? 이 밤중에 이 거지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러니까 그 양반이 그렇게 말하거나 말거나 아침 동이 틀 때까지 그 집에 일을 도와주면서 아침을 맞았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결혼하면 아들, 딸이 결혼하면 며칠 정도 준비를 합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준비 많이 하잖아요. 예. 딸 시집 갈 때, 아들 장가 갈 때 아마 어머니, 아버지가 더 바쁠 거예요. 맞아, 맞아요. 아파트 해줘야지, 혼수 해줘야 되지. 예. 그냥 자식 한 2-3명 결혼시키면 그냥 부모님 등골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침 한 6시쯤 내가 동이 텄어요. 동이 텄을 때 그 암행사 박문수는 그 밤새 그 마을의 그 고을의 원님에게 암행의사 마패가 찍힌 편지를 딱 보낸 거예요. 보내니까 한 아침 한 7시 되니까 그 고을 사또하고 이방하고 그 다음에 창과 칼을 든 포자로 병사가 한 50명이 그 진사댁으로 들이닥친 거예요. 진사댁으로 들이닥치니까 그 진사가 놀래요, 안 놀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딸을 양반집에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창하고 칼을 든 병사와 포졸이 들이닥치면서 그 고을 사또가 오니까 뭐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행의사 박문수가 이제 고을 사또 이방을 통해서 암행의사 납시오 하면서 갱갱갱갱 하면서 박문수가 멋지게 나타난 겁니다. 멋지게 나타나가지고 너무 재밌다. 그 암행의사 박문수가 품속에 있던 마패를 딱 보여주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어요. 근데 진사댁에서 보니까 거지 같은 허름한 선비가 암행의사니까 마패를 보여주니까 막 깜짝 놀라면서 암행의사한테 절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 그 옆에 따라온 아들, 25살 된 아들이 제일 깜짝 놀란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밤새 하룻밤 묵으면서 자기가 암행의사로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신분 안 밝히고 그냥 지나가던 가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멘사 박문수가 이제 진사댁 어른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방편으로 선이 거짓말하게 된 거예요. 나는 돌아가신 이 25살 된 총각의 아버지와 아주 엄밀히 의형제를 맺은 사이입니다. 이 총각은 내 조카입니다. 내가 암행어사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내 조카랑 그리고 내 조카 아버지랑 진사댁이랑 아들, 딸이 크면 결혼시키기로 사돈의 약속까지 맺고 했는데 옛날에 약속한 대로 내 조카와 당신 딸을 혼인시키세요. 이러니까 아이고 암행사님 아침 11시 되면 아이고 암행사님 아침 11시 되면 예약된 신랑이 옵니다. 아침 11시에 예약된 신랑이 오는데 이거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신랑은 지금 내 딸하고 지금 결혼하려고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명한 암행어사 박문수가 괜찮습니다. 11시에 결혼하러 오면 먼저 내 조카랑 9시에 결혼시키면 됩니다. 이보게 사또어른 빨리 내가 주문한 남자 예복 갖고 오시오 하면서 그러니까 진사어른이 난감해 합니까? 난감해 안 합니까? 자기 딸이랑 지금 다른 양반집 아들하고 결혼하기로 신랑 될 사람이 아침 11시에 오는데 아침 9시에 다른 신랑이랑 결혼시킨다는 건 너무 난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난감해 하니까 암행사 박문수가 11시에 오는 신랑은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요. 아이고 암행어사님 어떻게 처리한단 말입니까? 어허 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9시에 바로 이제 총알 결혼식을 시킨 거예요. 비록 몰락한 집안의 아들이지만은 암행어사하고 25살 된 몰락한 집안의 아들하고 조카 사이를 했기 때문에 친척 사이를 했기 때문에 암행어사의 분부를 거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옛날에 약조했고 11시가 돼가지고 새 신랑이 집안으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미 9시에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갚고 그래서 암행어사가 11시에 이제 결혼하러 온 새 신랑을 딱 불러가지고 내가 암행어사인데 오늘 결혼한 색시를 본 적이 있어 없어? 옛날에는 보면 뭐 꼬마 신랑이라는 영화를 본다니 하면 여러분 어머니 때는 신랑 얼굴도 안 보고 양가 부모님이 결혼해 하면 결혼하고 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여러분 살필 거 다 살피고 볼 거 다 보고 잘 살아 못 사나 볼 거 다 보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새신랑 당신은 오늘 결혼한 색시를 본 적이 있어 없어 하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진사댁 어른께서 우리 아버지랑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저랑 진사댁 따님하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좋은 색시 소개해 줄 테니까 보시고 마음에 들면 알아서 하세요.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몰락한 집안에 공양을 밥을 따뜻하게 대해준 처자 20살 된 아리따운 처자를 딱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고 예쁘거든. 그래서 암행어사 자초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집안도 뼈대 있는 양반 집안의 딸이요.
양반 집안의 교수니까 마음에 들면 결혼하시고 마음에 안 들어도 결혼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압박 아닌 압박을 했는데 보니까 정말로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여기에 5, 60대 보살님, 그 다음에 7, 80대 보살님 다 앉아 계시지만 여성분 20살이면 제일 예쁠 때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보살님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 새신랑이 데려가려 했을 거예요. 20살 때 그 모습을 있었어. 너무 예쁘니까. 암행어사 박문수가 아빠 비슷하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듭니까? 하니까 진짜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뼈대 있는 양반집의 딸입니다. 내 친척되고 제가 이 몰락한 양반집을 암행어사로서 복직을 시켜주고 복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실 겁니까? 아이고 지금 온 동네반네 오늘 11시에 결혼한다고 우리 부모님도 오시고 이랬는데 양반집 교수고 또 참하고인데 예 결혼하겠습니다. 신혼여행 가려고 마음먹는데 그냥 신혼여행 가겠습니다. 11시에 총알 결혼해가지고 그 가난한 양반집의 딸과 그 신랑과 결혼해가지고 또 신혼여행을 가게 됐어요. 재밌습니까? 아멘에서 하는 말이 새신랑한테 여자는 양반 교수로서 착하고 예쁘면 최고 아니요. 그래서 부디 행복하게 사시오 하니까 새신랑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리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리 해가지고 몰락한 양반 집안에 착한 25살 아들도 장가를 잘 갔고 그리고 불심이 깊은 그 관연한 여동생도 시집을 잘 가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과연 암행어사 박문수구나. 하루아침에 그냥 아들, 딸을 그냥 뼈대 있는 집안으로 다 결혼시키고 하루 사이에 한마당에서 아무 문제 없이 두 쌍을 결혼시키다니 하면서 암행어사 박문수의 처신에 깊은 갈채와 감동과 박수를 보낸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재밌죠? 저는 더 재미있었습니다. 바로 이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불심이 충만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피가 확실하게 쏟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암행어사 박문수가 그 찢어지게 가난한 그 몰락한 양반집을 방문했을 때 비록 공양 올릴 게 없었지만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관세음보살을 찾으면서 간절하게 그 기도하던 그 마음이 불보살의 가피를 얻게 되었고 또 박문수의 부모님도 천일 관음 기도를 해가지고 박문수를 낳아가지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던 그 한을 다 풀게 되었고 또 그 아들 박문수가 훌륭한 암행어사로 성장해가지고 그 고장과 그 나라를 빛낸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 박문수 아버지 어머니의 집안을 크게 빛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찾으면서 기도를 하니까 박문수 집안도 자손대대로 행복해지고 잘 되었고 그리고 또 박문수의 도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녀와 아들 집안도 다시 복직, 명예회복이 되어가지고 잘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쪽으로 기운 나무는 언제나 불도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으로 기운 나무는 언제나 불도 서쪽으로 넘어지고 부처님 쪽으로 기울인 불자는 언제나 불도
부처님 쪽으로 기울어지고 법담 스님 쪽으로 기울인 자는 언제나 얻어도 법담 스님이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스님 무사하지 않으셨죠?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